자, 함수라는 단어를 나갈게요. 자, 함수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뭔 의미냐면 우리 앞에 집합을 배웠죠. 집합으로서의 함수, 즉 형태를 갖다가 보자 이거야. 왜냐면 집합으로서 보면은 우리가 모든 함수에 대해서 표현하기가 좀 더 간단해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이제 그걸 갖다 볼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함수라는 자체가 그냥 하나의 집어넣으면 하나 나오는 식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 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내리자. 그래서 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대응이라는 걸 먼저 해야 돼. 자,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합으로서 얘기를 한다고 했어. 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여기에서 자, 어떤 주어진 주어진 관계로 합시다. 자, 관계에 의해서 집합 x가 이 원소가 집합 x의 원소가 각 원소라고 해야 되겠다. 각 원소가 y의 원소 집합 자, 원소를 짝지은 것을 우리가 대응이라고 해. 그럼 뭐냐면 그냥 선택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어떤 조건에 의해서 x가 집합 y의 원소로 하나를 선택한 거야. 선택하는 행위가 우리가 얘기하는 대응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함수는 무엇이냐면 대응은 우리가 그냥 행하는 행위인 거야. 행하는 행위를 되는 거야. 참이 되든 거짓이 되든 상관이 없고 그냥 행하는 형태의 행위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 함수라고 하는 것은 x의 원소가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역시나 각이라고 해줘. 집합을 합시다. 미안. 집합 x의 각 원소에 대하여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이때를 함수라고 대응될 때 이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하자. 말로는 되게 어려워.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대응이라는 거 하나씩이 선택을 하는 행위가 될 거고, 얘는 하나를 선택할 때 하나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 하나씩만 나오게 하는 그런 관계.
우리가 그거를 중학교 때 어떻게 했느냐? x가 y로 1대0 되는 관계를 우리가 얘기하는 함수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단순히 보는 거야. 대응은 그냥 선택하는 행위가 우리가 얘기하는 대응이 될 거고. 됐어요? 함수는 하나씩 대응하는 관계가 함수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함수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벤다이어그램 비슷하게 해서 표시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A가 B를 선택하고 B가 A를 선택하고 3이 C를 선택한다고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함수라고 하자 이거. 됐니?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x들의 모임을 정의역이라고 얘기할 거고 y들의 모임을 공역이라고 할 거야. 됐어요? 됐니? 자, 근데 우리가 x에서 함수 조건에 의해서 선택이 y가 된 거야, 원소 하나를. 맞아? 그러면 우리가 쓸 때 어떻게 하냐? 함수에서 x라는 것에 대한 형태의 원소를 넣었더니 y가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함수에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다 해서 함수 값들이 될 거야. 됐니?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시 보면 1 집어넣으면 B가 나오고 2 집어넣으면 A이 나오고 3 집어넣으면 C가 나오는 형태가 될 거야. 됐어? 얘는 각각들이 함수값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fx를 y라고 표시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이 각각의 우리 얘네들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면 우리가 그거를 치역이라고 할 거야. 그럼 치역이라는 건 함수 값들의 모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함수 값들의 모임이 될 거고 한마디로 x에다가 하나 집어넣으면 y 나오는 이 모임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잘 생각을 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정의역을 함수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치역이 나오는 거야. 공역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공역은 그냥 y 전체의 모임을 공역이라고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했어? 그래서 정역과 정역이 집어넣으면 치역이 나온다는 거와 함치역이 함수값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값들이 정역이 범위의 실수 전체가 돼버리니까 치역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제시법을 많이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형님?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함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형님? 그럼 여기서 발전해서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간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할 거는 이렇게 집어넣는 형태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용어들을 각각 정리를 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야. 됐니? 자, 이걸 하고 나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하나가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올 텐데, 자,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이거야. 자, 우리 여태까지 함수는, 우리 지금 공통수학 1에서 잘 생각해봐. 2차 함수의 최대최소 했을 때, 최대최소를 보면, 우리가 전체 범위에 되는 그냥 꼭지점이 최대값 나오고, 최소값이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한된 범위를 갖고 얘기했어. 그쵸? 범위가 제한을 시켜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함수도 항상 전체 범위가 아니고 정의역이라고 하는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의역에 따라 우리가 y 값이 똑같이 나오면 우리가 이거를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정의역이 전범위가 아니고 만약에 이런 거야. fx가 x고요. gx가 x 세제곱이야. 자, 두 함수는 어때? 같니? 우리 같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런데 만약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가버리면 됐어요? 자, fx의 시역은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죠? 0 집어넣으면 1 나오지, 집어넣으면 1 나오죠? 자, gx의 시역은 마이너스 1, 0, 1 나와. 똑같이. 맞아? 되니? 똑같은 x를 집어넣었더니 식은 다르지만 똑같은 y가 나왔어. 맞아? 그러면 이럴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fx와 gx가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식 자체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지 알겠어? 알겠니? 자, 이거를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한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함수에 대한 형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게 x, y가 어쨌든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치역이 나온다면 얘는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한다는 거.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fx와 gx가 같다라고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문제를 갖다 볼게요. 내용 상태 진짜 별거 없죠? 알겠어? 근데 여기가 되게 중요해. 자, 9-1번으로 갈게요. 자, 9-1번에 x집합에 마이너스 1, 2래요. y집합이 1, 2, 3, 4래요. 자, 이렇게 있을 때 x의 임의 원소 x에 대하여 다음 x에서 y로의 대응을 생각할 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어. 아니, 자, 함수라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 하나 집어넣으면 하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 x는 전부 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게 함수라고 했었어. 아니, 그러면 첫 번째 1번에 뭐라고 했냐? x에서 x 플러스 1로의 관계. 얘가 y인 거야, 그냥. 됐어요? 자, 그럼 보자. 벤다이어그램 형태인 얘 갖다가 쓰시면 돼요, 그냥. 자, 요게 x 플러스 1인데 1, 2, 3, 4래.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0이 여기에 있어, 없어?
자,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2 집어넣으면 3이 나와. 자, 분명 아까 있죠. 함수라는 건 x의 모든 값이 선택이 돼야 된다고. 선택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으니까 얘는 함수이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두 번째, x에서 x제곱이래. 맞지? x제곱.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럼 x 똑같이 해서 그려놓으면, 마이너스 1, 2고, 1, 2, 3, 4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자, x가 모두 선택을 했어, 안 했어? 했죠? 아니, x가 모두 선택을 했잖아. 그 다음에 x 하나가 하나가 y 하나를 선택했어, 여러 개 선택했어? 하나가 하나를 선택했는지 하나가 여러 개를 선택한 거야? 하나가 하나 선택했잖아. 맞아? 그 두 가지 보면 얘는 무조건 뭐가 돼? 함수가 된다 이거야. 함수 있다. 얘가 1에 둘 다 선택을 했지만 하나를 그러니까 x가 기본적으로 집어넣는 게 기준인 거야. 얘가 다 1로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선택받는 사람은 상관이 없고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를 선택하고 전부 다 선택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 우리가 함수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알겠니? 그러면 세 번째 3번에 x가 0보다 클 때는 x는 짝수, x가 0보다 작을 때는 x는 홀수라는 이런 식이 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 x와 y가 있는데 마이너스 1, 2가 있고 1, 2, 3, 4가 있는데 자 0보다 큰 얘는 짝수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얘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맞죠? 네, 마이너스 1은 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 아니야. 얘는 함수일 수가 없겠죠. 알겠어요? 민준아, 뭐 이해 안 돼? 뭐가 안 돼? x가 0보다 크면 짝수. 짝수 선택하는데 둘 다 짝수잖아. 홀수 x가 0보다 작으면 홀수, 0보다 크면 짝수. 나 틀렸어? 깜짝이야. 자, 그럼 얘가 내가 아까 있잖아. x가 전부 다 선택을 해야 되고 한 x 하나가 y의 하나 값을 선택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x 하나가 두 개를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알겠어? 자, 네 번째 4번 x가 0보다 클 때와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x는 1이고 x는 0이래. 됐어요. 자, 얘도 역시나 해보면 1, 2, 3, 4 그리고 마이너스 1, 2래. 자, 0보다 크면 1이래. 얘지? 네. 0보다 작으면 0이래. 근데 0이 없잖아. 선택할 수가 없죠. 역시나 얘도 함수가 될 수가 없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 중 함수인 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야 될 거, x가 모두 선택됐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x값이 하나만 선택했는지, 그거를 갖다 보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함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자, 근데 함수는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 값 대입하는 거라고 했었지. 그 대입에 대한 형태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자, 대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2번을 보면 자, 9-2번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임의의 실수 두 x, y에 대해서 얘가 y 더하기 fx라고 되어 있고요. f1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왔대. 자, 그랬을 때 f0, f 마이너스 f2를 구하여라. 이건 거야. 그러면 이거는 쌤 값을 하나 나오는데 어떻게 구해요?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조건이 지금 나와 있는 거 뭐야?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요거를 이용해서 해주는 거야. 문제 이해했어요? 됐니? 그럼 여기에서 보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첫 번째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일 때 해서 집어넣어 보면 f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되겠네? 맞아요. 됐니? 그러면 F0은 0 되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마지막 왜 플러스 1이 어? F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구나. 잠깐 F X 1 마이너스니까 2 하면 0이 아니죠. 여기 미쳤네. 마이너스 2인데. 자, 그럼 됐죠? 예. 자, 그럼 얘가 나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임의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숫자를 특정해서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는 거야. 여기다 일일이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얘가 성립한다라고 돼 있는 것 뿐이니까. 알겠어? 자, 근데 얘 가지고 그냥 똑같은 어제 제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자, x가 요거랑 얘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면 자, 뭐 두 번째는 x가 2와 1로 할까? x가 2고 y가 1일 때 됐어요? 됐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 같아. 무작위. 자, 그러면 f 2-1 값은 1 플러스 f1이거든? 됐어요? 그러면 f1은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0 나오겠네. 아니지. 1, f2지. 2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네? 맞나? 잠깐 뭐 하나 틀렸다. 마이너스 1 구하라고 했지? 그런 거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건 구할 필요 없었는데. 마이너스 1 나오려면 거꾸로 하면 되잖아. 맞아? 아니면 1, 여기 이거 구해놨으니까 F1, X가 1일 때 Y가 2일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F1-2는
2 더하기 F1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2 빼기 1 돼서 1 되겠네? 그럼 이제 F-1은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어요? 됐니? 자, 세 번째 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1일 때 y가 1인 경우 요거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f1 빼기 1은 1 더하기 f1 나와서 얘는 1 빼기 1 돼서 0 되겠네. 맞아요. 결론적으로 f0은 0이다 라는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숫자 그냥 내 맘대로 집어넣어서 주어진 이 형태처럼 내려가지고 얘기하여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됐어요. 여기까지 써. 네. 자, 함수에 대한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자, 그래프는 솔직히 선생님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거든. 얘는 답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라는 한눈에 보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 저희 좌표라고 하는 곳에 나타내자라는 게 그래프인 거예요. 알겠니? 알겠어요? 그래서 답들의 모임을 그래프라고 하는데 어차피 좌표라는 거, 순서상이라는 거 이건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뜻만 볼 건데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답들을 모아서 찍어 놓는 형태를 모아놓은 게 그래프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자, 뜻은 그래프라는 거의 정확한 뜻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우리가 함수 앞으로 표시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x에서 y로 1대1 되는 관계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 이거에 대하여 정의역, 자, 정의역 x의 원소 x와 스몰 x와 이에 대응하는 함수가 fx의 순서상 x, fx가 되겠죠. 됐네? 됐어. 이거의 전체 집합을 전체 집합 어떻게 표시해? 중괄호 표시하겠죠. x, fx 얘를 갖다가 표시하는 거야. 순서상은 이 조건 제시법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됐어? 이거를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 뜻은 말은 되게 복잡해 보여. 근데 결론이 뭐야? 답들의 모임. 이게 순서상 답이잖아, 맞아? 이거 답에 대한 형태를 갖다가 표시하는 집합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프다라고 하면 된다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맞아요.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어차피 그래프 보는 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잖아. 그 때문에 크게 얘기는 안 하는데 내가 분명히 이거 얘기하면서 하나 했던 게 뭐냐면 방정식과 부등식과 그래프는 방정식, 부등식, 그다음 함수는 세트로 가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맞아.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거야. 자,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는 y는 fx라는 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x축과 만나는 형태인 y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fx가 0 되는 형태가 우리가 이 형태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축 위와 아래로 얘기하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등식으로 표시한다라는 거야. 알겠어? 됐니? 그래서 그래프와 우리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와 방정식과 부등식은 세트로 해서 꼭 봐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된다고. 뭔지 알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했어? 자, 그럼 9-3번으로 바로 가고요. 그래프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함수에 대해서만 하면 함수 내용은 끝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합을 표시하는 거와 용어 정리만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요. 알겠어요? 원래는 예전 같으면 2차 함수, 1차 함수에 대한 거 설명 다시 해서 다 잡아주거든? 근데 그거 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형태는 좀 기억을 해두고, 2차 함수에 대해서 선생님 정리한 거, 그거 선생님이 그거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내줄게. 저번 저희 특강 시간에 해놓은 거 있으니까. 자, 9-3번으로 갈게. 자, 9-3번에 보면 정의역이 1, 2, 3, 4래요. 그리고 공역이 얘는 공역이야. 선택받은 애들이 아니니까 해서 정의역을 집어 나온 값이 치역인 거라고. 알겠어요? 선생님, 자, 이렇게 있을 때 함수라는 조건이 x에서 x로 갈 수도 있어요. x에서 y로 갔을 때 우리가 x가 x 플러스 1을 만족한대. 그러면 이건 결론적으로 뭐야?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식인 거야. 알겠니? 요게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자, 함수 fx 그래프를 우리 집합으로 나타내려 단순하게 여기다 집어넣어서 보면 우리 원로는 1번 같은 경우는 x, fx 요거를 형태로 해서 집합으로 표시하여라 이거야. 그러면 조건제시법을 쓰시는 것보다는 이건 원순할법 쓰면 되겠네. 맞아? 1 집어넣으면 뭐야? 1 집어넣으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그러면 1,2가 하나의 답인 거죠. 맞아? 이게 답인 거야.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이렇게 4개가 답인 거지. 맞아? 요거를 fx라고 합시다. 됐니? 정확히는 저렇게 쓰면 안 되고 우리 해당되는 요거 정확히 fx 쓰면 안 되고 답대의 모임이니까 그냥 a라고 할게요. 집합 이름을. 됐니?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 그래프 그리래. 그래서 얘는 1,2가 되는 여기 점 2,3이 되는
2점 3,4가 되는 2점 5,4가 되는 요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직선을 표시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3번에 뭘 구하래? 치역. 치역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y값. 선택받은 함수값들이 뭐예요? 맞아? 그럼 뭐가 되겠어? 2, 3, 4, 5가 이렇게 되겠죠. 알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했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만 보면 되는데, 자, 여러 가지 함수에서 여러분이 요 문제까지 하면 함수는 끝이야. 4번 받잖아. 되게 간단하죠? 자, 근데 문제가 여러 가지 함수예요. 자,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얘들이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도 있잖아. 맞아? 그걸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야, 이제는. 지금. 그래서 함수의 종류에는 총 4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4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1대1 대응이 있고요. 두 번째로 1대1 함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항등 함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상수 함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총 4가지로 해서 얘기를 해요.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1대1 우리 함수라고 하는 것은 뜻을 먼저 볼 건데, 가로로 일부러 해준 거와 비교하고, 뜻은 f x가 y로 함수 관계 이제 대응이 될 때, 됐니? 여기까지 됐어? 단순하게 쓸게요. 원래 정확히만 써야 되는데, x 정의역의 원소, 두 원소에 대해서 두 원소가 같지 않으면, 여기 같지 않을 때, 있어요? 같지 않을 때, fx1과 fx2가 같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1대1 대응이 돼요. 됐니?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가야 돼요. 추가적으로 얘에다가, 그러니까 하나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을 때 얘와 2 집어넣을 때 얘가 얘 둘이 다르니까 얘 둘이 달라야 된다. 선택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래야 1대1 대응인 거야. 알겠니? 됐어요? 자, 1대1 함수는요, x에 똑같이 y에 대하여 얘하고 1대1이잖아. 그게 붙었기 때문에 달라지잖아. 똑같은데 위에 첫 줄만 해당돼요. 얘만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됐니? 그러면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하고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 2, 3 x 정의역이 몇 개야? 3개지. 그럼 몇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3개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같으려면 공역도 3개가 있어야 돼. 그럼 만약에 선택을 이렇게 했다면 얘는 1대1 대응인 거야. 근데 1대1 함수는요 개수가 다르다. 얘만 선택하면 되니까 이렇게. 원인인지 알겠어요? 진이 이해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거든. 표로서 해서 봤을 때 직선과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 다르겠지. 좀 이해 편하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자, 여기에서 치역과 여기를 정의역이라고 했을 때, 자, 정의역은 모두 다 선택이 되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검은색은 다 선택됐죠. 파란색은 일부분만 되는 거야. 맞죠? 그랬을 때 파란색을 1대1 함수가 될 거고, 그래서 검은색이 1대1 대응이야. 알겠니?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식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두 식의 1대1 대응 관계일 때 라고 나와요. 두 식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fx가 x 플러스 1이고 a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5래요. x가 0보다 클 때는 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래. 이해했어? 됐니? 그러면 얘는 뭔 얘기냐면 그래프 상에서 보면 0보다 큰 영역에서는 이렇게 될 거야. 이해했어요? 0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여기 그냥 1로 맞출게. 또 1로 맞출게. 됐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x값에 따라 y값이 동일한 게 존재를 하죠. 맞아요?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x가 다를 때 y 달라야 되잖아. 그럼 이 위쪽에 선의 그래프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즉, 이 영역 안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상관은 없다 이거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대1 대응이면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처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됐니? 이해했어요? 이걸 꼭 기억해두고. 자, 항등함수는 그냥 단순해. 진짜 단순해. 그냥 y는 x. 얘가 항등함수야. 알겠니? 한마디로 x랑 y가 서로 같아야 된다. 알겠어? 이거는 그냥 fx는 x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럼 항등함수는 몇 개일까? 항등함수는 몇 개야? 따라 하나밖에 안 돼. 항등함수니까. 자, 상수함수.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상수함수. 뭐야? fx는 여기에 상수가 되어야 돼. 즉, y는 상수.
요게 상수함수야. 그러면 얘도 역시나 이것처럼 똑같이 그려놓고 본다면 이거예요. 1, 2, 3, 1, 2, 3일 때 얘는 1, 2, 3 얘가 항등함수야. 얘는 전부 다 이렇게 한 숫자로 몰빵되는 형태가 우리가 얘기하는 상수함수다. 됐어요? 됐니? 자, 이 네 가지 종류에서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게, 그러면 우리가 얘가 선택한 건 얘가 선택할 수 없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도 좀 기억을 해줘야 돼.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돼. 자, 함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함수의 개수는요. 자,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원소의 개수가 A랑 B랑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쓰면 F N X 집합은 A이고 N Y 집합은 B인 거야. 얘니 요거 관계식으로 해갖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A이게 얘가 B인 거야.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니? 그러면 얘의 원소 하나가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건 B개의 종류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첫 번째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b의 a 제곱계가 돼요. 이건 공식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됐니? 됐어요? 두 번째,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는 똑같아요. 세트로 가요. 왜냐면 공역이 얘만큼 똑같이 있느냐 아니면 더 많거나 더 적느냐 이게 1대1 함수 차이니까. 됐어요? 얘는 잘 생각해보면 하나가 선택을 했어. 그럼 두 번째가 얘가 선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됐니? 그래서 얘는 우리 단순하게 보면은 뭘 생각하면 되느냐? A, B니까 얘는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대1 대응 개수는 그냥 A 팩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아유. 됐어요? 됐니? 그냥 A 팩토리 해주면 돼요. 개수만큼 되는 거니까. A 팩토리 아니고 B 팩이지. 미안. 어차피 선택되는 게 다르니까. B 팩이 되있다. 선택되는 거니까. 종류니까. 맞아? 이해했어요? 여기에서 1, 2, 3이 아니고 여기에서 개수 같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됐니? 종류니까 B가 기준이야. 세 번째 항등함수는 무조건 한 개예요. 됐니? 네 번째로 상수함수는 그냥 B개야. 알겠어. 자, 이제 여기 조심해야 될 게 1대1 대응함수는 1대1 대응일 때가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미안. 다시 할게. 1대1 대응일 때가 비팩이고 그냥 됐어요. 1대1 대응은 B 퍼미테이션 A가 될 거야.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됐니?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줘야 될 건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 우리 내용 그 적는 거 앞쪽에 보면 이쪽이야. 109쪽인가? 109쪽에 있는 내용은 꼭 다시 보세요. 분명 얘기했다. 109쪽에 보면 함수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 나와. X는 A에 대한 대칭인 거, 뭐 주기함수 여러 가지 형태 있거든. 그거는 외워두시면 되게 좋아요. 알겠니? 알겠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했어? 자, 그러면 문제 5번 봅시다. 아마 오늘 합성함수까지는 못 나갈 것 같고. 자, 9-4지. 자, 9-4번을 볼게요. 자, 9-4번에 X집합이 A, B, C고요. Y집합이 1, 2, 3이래요. 자, 첫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일 때 함수의 개수야. 자, 표로서 한번 볼게요. 자, A, B, C가 됐고 1, 2, 3이잖아. 맞아? 자, 함수야 그냥.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일까? 3개죠. 맞아? 자,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개야.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개죠. C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3의 세제곱인 거야. 만약 여기 4개야. 그러면 4, 4, 4니까 4의 세제곱. 그래서 Y의 원소 개수의 이거 제곱이 X의 원소 개수 제곱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두 번째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이라고 했어. 됐니? 자, 여기 개수가 달랐으면 1대1 함수로 바뀐다고. 알겠어? 그럼 보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 선택이기 때문에 2가지가 되겠지. C가 선택할 수 있는 거 1가지. 얘는 개수가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1대1 함수야. 그럼 여기가 4가 돼 있어. 그러면 4가지, 3가지, 2가지. 팩토리얼이 되겠지. 퍼뮤테이션이 되겠지. 알겠어요? 됐니?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니? 그래서 공식까지 반드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